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부동산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부동산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앞으로 연재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주식 투자가 변동성이 크고 부동산 투자가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차이와 장단점, 그리고 저희 채널의 주제가 패시브하게 장기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목표잖아요. 주식으로 부동산처럼 투자할 수가 있는지 이론과 스터디를 알아보고, 그리고 주식 투자의 투자 일지를 부동산 지수와 비교해서 과연 수익률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투자 일지를 쓸 예정입니다. 주식 투자로 부동산 투자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집값이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번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로 부동산만큼 억대 이상의 돈을 번 사람은 자주 보시기가 힘들 텐데요. 실전 주식 투자로 부동산 투자만큼 수익률과 수익금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 도전하고 증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부동산 투자만큼 수익률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근데 수익금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수익금과 수익률의 차이는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여윳돈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 여윳돈이라는 돈이 작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20년, 30년 만기 대출로 완전히 장기 레버리지를 크게 끌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서 수익률도 나지만 처음부터 레버리지를 활용한 시드머니가 크기 때문에 수익금이 많이 크죠. 그래서 주식 투자로 수익률이 부동산 투자만큼 버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절대적인 돈 액수인 수익금이 부동산 투자만큼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과연 할 수 있을지 한번 투자 일지로서 기록을 남겨보려고 하고요. 이번 영상은 주식으로 부동산 따라잡기라는 주제의 프롤로그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계획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왜 부동산을 따라잡아야 되는지, 주식으로 부동산을 따라잡고 싶은 이유를 살펴볼게요. 최근에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랐죠.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에 많이 오르다가 2년 전에는 2019년 초반에 조금 진정을 하다가 2020년에는 하반기에서부터 또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포모라고 내가 투자하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기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본소득 캐피탈 게인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는 청약처럼 점수를 모으거나 운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처럼 큰 목돈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는 부동산도 규제 전에 레버리지를 쓰면 소액으로도 투자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서울의 주요 자리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10억은 기본이고 15억에서 20억까지도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시작해서 레버리지를 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순 자산만으로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10억에서 15억을 대출 없이 사고 15억 이상의 부동산이면 집담보대출이 안 나와요. 1억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15억이나 내 순자산을 넣었는데 1억만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투자 관점에서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순자산이 부족해서 부동산을 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한 주당 10,000원 가격으로 쪼개서 사고 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쉽죠. 근데 변동성이 크고 장기 투자도 하기 힘들고 큰 돈으로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수익금을 따라잡지 못할 뿐이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로 부동산의 수익률과 수익금만큼 돈을 벌 수 있다면 부동산에만 목매어서 영끌해서 패닉바잉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또 중요한 게 부동산 투자의 마켓 타이밍과 영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유인데요. 모든 투자는 필연적으로 마켓 타이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야말로 완전히 풀 레버리지 장기 대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마켓 타이밍에 취약해져요.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 2021년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게 마켓 타이밍상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2013년, 4년, 5년, 6년, 2017년 정도까지만 해도 상당히 여유로운 마켓 타이밍이었는데 그러니까 고점에서 좀 멀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나 부동산이 현재까지 오른 가격,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합치면 마켓 타이밍상 상승장의 마지막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살 때는 마켓 타이밍상
저가에서 사야지 큰 이득이 나고 수월한 투자가 되는데 고점에서 사면 정말로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주식은 여윳돈이니까 금방 회복한다 해도 부동산 유동성도 부족하고 내 20년, 30년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사면 20년이 날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주식으로 부동산만큼 수익을 낸다면 부동산 투자의 마켓 타이밍과 연끌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드는 기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패시브 투자, 그리고 자산 배분 투자, 마켓 타이밍에서 벗어난 차곡차곡 적립하는 투자고 일상과 주업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부업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랑 비슷한 거예요.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는 거고 주식은 조금씩 적립한다는 차이만 있는 거죠. 제가 투자하는 적립식 패시브 자산 배분 투자는 말 그대로 운에 기대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기적 요소가 많이 없죠. 주식으로 부동산만큼 잘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건전한 투자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만의 또 장점이 있는데 캐피탈 게인보다 캐시플로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기가 쉬워요. 부동산도 물론 상가 투자나 캐시플로 투자 할 수 있는데 워낙에 지금 실거주 집 한 채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거주 집 한 채를 사고 평생 동안 빚을 갚아야 그 부동산이 내 소유가 되는 상황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거주 부동산을 10억 전후로 사게 되면 캐시플로에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주식은 캐피탈 게인을 만약에 부동산처럼 얻을 수만 있다면 주식 자체의 속성이 배당과 분배금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에 집중을 따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는 캐피탈 게인의 양보다 캐시플로의 양에 더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캐피탈 게인을 내다보면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주식과 부동산은 10억 원이라는 수익을 낸다는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특히 2020년에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주식으로 10억 번 사람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10억 번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10억 전후로 1년, 2년, 3년에서 30억을 번 사람, 이런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10억을 벌 수 있는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10억을 버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식으로 10억을 번 사람은 내 주변에 전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없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인터넷이나 책, 그리고 방송, TV나 유튜브 등에는 10억을 벌었다고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주식으로 10억 이상 번 사람이 워낙에 없다 보니 같은 사람이 책도 쓰고 인터넷에서 나오고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해요. 동일 인물을 제외하고 보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동산으로 10억을 번 사람은 굳이 인터넷이나 책까지 갈 필요도 없죠. 건너건너에 다 있으실 거예요. 5년 전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던 실거주 주택 소유자나 아니면 5년 전이니까 2015년에 집 산 사람들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10억의 집을 산 사람들은 그냥 현재 모두 10억을 벌었어요. 물론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고 양도소득세나 세금을 내야 되긴 하지만 그냥 호가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10억 호가 상승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변에서 주식으로 부자 되고 현재 부자로 남아있고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왜 없을까? 주식으로 돈 벌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주식은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한 종목을 사서 수익 실현할 때까지 매도를 마친 거를 하나의 투자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투자 사건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단리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한 번만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계속 수없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서로 간에 종속 사건이 돼서 결국에는 복리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요. 복리 수익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0%가 하락하면 30% 오르면 본전이 아니고요. 42%가 올라야지 본전이 돼요. 왜냐하면 30%가 하락해서 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수익이 나야지 본전에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은 30% 하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사고 나서. 주식은 개별주로 하면 30% 하락이 아주 자주 일어나거든요. 한 번 하락하면은 다시 42%는 올라야 되는데 이런 일이 쉬운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하락하면 심리가 많이 흔들거리고 주식은 특성상 매매가 쉽기 때문에 이걸 또 42% 오를 때까지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매란 이유로 팔면 손해가 나는 거고 손절매를 반복하면 계좌도 손해가 나고 있는 거죠.
주식은 변동성이 높아서 목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30%로 300만원을 잃은 거랑 1억을 투자해서 3000만원을 잃은 거 느낌이 다르죠. 근데 10억을 투자해서 3억을 잃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식은 여윳돈으로밖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여윳돈으로 분산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잃기가 어렵거든요. 말 그대로 여윳돈이기 때문에 목돈을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목돈을 투자할 수가 없죠. 근데 부동산은 일반적인 투자자도 당연히 장기 대출을 풀로 끌어서 목돈을 투자하게 되고 그게 강제로 장기 투자가 되면서 자본소득을 내게 되는 거죠. 목돈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면이 주식 투자의 절대적인 수익금이 부동산보다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목돈은 순자산과 레버리지를 포함한 개념일 텐데 세 번째로 레버리지를 쓰기가 주식이 굉장히 힘들어요. 부동산은 워낙에 돈을 잃은 사람이 없고 우상향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 은행에서 담보로 처리해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대출 규제가 들어가서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고 있지만 15억 이하는 규제가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주식은 내가 10억이 있다고 주식담보대출을 잘 해주지는 않아요. 증권사에서 물론 자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긴 하는데 이율이 좀 높은 편이고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라 많이 보편화된 대출은 아니고요. 변동성이 커서 한번 하락하면 마진콜이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레버리지 쓰기가 어려우면 이번에 목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보다 투자 수익금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1번과 2번, 3번에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든 이유에는 변동성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인 변동성을 해결하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고 부동산 투자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앞으로 알아볼 건데요. 영상을 찍고 편집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두 번의 영상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는 변동성을 해소해서 주식으로 부동산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장기 투자 수익률을 부동산 지수랑 비교해서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업로드를 할 건지 어떤 통계를 쓸 건지 어떤 수익률을 쓸 건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다음 2편 영상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